사장의 갑질에 맞서 싸운 여자의 복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쟁.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싸움 끝에 그 사람을 위해 복수까지 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 배신,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오는 정의. 당신은 지금껏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눈물을 참아왔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 끝에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당신은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현정은 30대 중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오기까지 그녀의 인생은 수많은 고통과 상처의 연속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으며 자란 그녀는 늘 압박을 느꼈다. 부모님은 항상 완벽한 딸을 원했고 그녀는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몇 번의 연애에서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녀는 다시 사랑을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또 다른 상처가 찾아왔다. 그런 그녀에게 남자들은 그저 상처를 주는 존재였을 뿐이었다. 그때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란 결국 그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찾아오게 된다. 그 만남은 너무나도 우연히 찾아왔다. 늦은 밤, 하루 종일 일에 치여 몸도 마음도 피곤했던 현정은 편의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추리닝과 늘 입던 안경을 쓰고 급하게 편의점에 가서 간단히 아침을 사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되었다. 그녀가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과자를 잔뜩 사서 한 손에 들고 나오던 중 봉지가 터지며 음료수와 과자들이 쏟아져 내렸다. 급하게 도시락까지 엎어지며 밥과 반찬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순간 당황한 현정은 아무리 빨리 주워 담으려 해도 그 상황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워 그녀의 얼굴은 붉어지고 발걸음은 서둘러졌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저 지나가는 직장인 같았지만 정장 차림의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물티슈와 휴지를 사와서 도시락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음식에 손이 묻을까 봐요. 닦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가 현정을 돕는 모습에서 현정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친절을 베푼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일까 봐 부끄러워졌다. 정말 고마워. 그럼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현정은 급히 그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때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를 말없이 챙기며 이것도 놓쳤어요. 받으세요. 라며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현정은 갑작스럽게 그런 그의 친절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어쩔 수 없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캔커피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그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인연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때 그녀는 생각했다. 이 남자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런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그 자연스러운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현정과 재훈은 결혼 후 평범한 부부가 되어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재훈의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들의 일상에 점차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재훈은 점차 피로해지고 얼굴에 잔뜩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현정은 그의 고통을 감지하고 그가 겪고 있는 일이 단순히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자기, 요즘 힘든 일 있으면 말해줘. 우리가 부부잖아. 뭐든 나누자. 현정은 남편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었다. 재훈은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가 말하는 중 현정의 가슴 속에서는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일었다.
재훈의 상사는 젊은 사장이었고 그는 직원들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다. 회사에 부임한 이후로 재훈은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야근이 잦아지고 사장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재훈은 자존심도 체력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자기,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현정은 그를 다시 한번 붙잡고 물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멍해졌다. 그는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하며 사장이 어떻게 그를 괴롭히는지 또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정은 그 순간을 기회로 삼아 더 이상 그 상황을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 현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장에게 대면을 요청했다. 그날 밤 사장이 또 재훈에게 일을 시키려 전화를 해왔을 때 현정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그만두세요. 당신이 뭐라고 우리 남편을 그렇게 대하나요? 현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결단이 섞여 있었다. 사장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며 예, 그만두면 내가 그만두게 만들 거냐? 라는 말로 받아쳤다. 하지만 현정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맞섰다. 그렇게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희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할지 알아? 현정은 계속해서 그의 갑질을 폭로하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당신이 아무리 권력을 남용한다고 해도 모든 건 끝날 수 있다. 사장은 점차 겁을 먹기 시작했다. 그 순간 현정은 명함을 내밀며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하는 일이 법적으로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될 거니까.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제 모든 것은 현정의 손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와 내 가족은 내가 지킬 거야. 현정은 남편의 손을 잡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재훈이 매일 퇴근 후 집에 돌아오지 않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은 현정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 날이면 밤늦게까지 불안한 마음을 달래지 못한 채 현정은 혼자서 기다리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의 몸무게는 점점 줄어들었고 얼굴에 피로가 쌓여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매일같이 늦게까지 일하는 그가 평소처럼 활기찬 모습을 보이지 않자 현정은 그의 고통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현정은 재훈이 집에 오지 않은 채 밤늦도록 회사를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직장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재훈을 기다리며 현정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재훈을 찾아가 그가 겪고 있는 일을 알아내기로 했다. 자기야, 오늘 하루도 힘들었어. 현정은 재훈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물었다. 재훈은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좀 많이 힘들었어. 내일은 좀 더 일찍 자야겠어. 그는 곧바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소파에 앉았다. 현정은 그가 숨기려 했던 고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정말 뭐가 그렇게 힘든 거야? 나한테 말해줘. 우리가 부부잖아. 현정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재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입을 열었다. 사장님이 나를 정말 못살게 굴어. 창고 정리나 다른 사람 일을 내가 대신 해야 하고 내 일은 점점 줄어들어. 심지어 업무 외에도 사사로운 일까지 시켜서 거의 모든 시간에 일만 하게 해. 내가 맡은 일은 점점 더 커지고 불합리한 요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내가 그렇게 일해도 계속 욕만 먹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재훈의 말에 현정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게 사장님이 그런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런 일들을 위해 참고 있던 거야. 현정은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재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졌어. 사장님은 내가 일에 쫓기도록 만들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해. 나도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걸 느꼈어. 나만 그런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지. 다른 직원들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사장님은 그런 상황에서 마치 우리가 다 그의 종처럼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재훈은 마지막 말을 떨리는 목소리로 마쳤다. 현정은 그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남편이 겪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 상사에 의한 명백한 갑질과 괴롭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재훈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자기야, 그만둬. 그런 회사를 다니지 말고 내가 있잖아. 우리가 함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어.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 현정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재훈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야, 그만둘 수 없어. 회사에 나가면 내가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고, 일을 계속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 나 혼자서 이런 걸 해결할 수는 없잖아. 나도 잘하고 싶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재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현정은 더 이상 남편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사장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재훈은 현정이 사장과 대면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지만, 그녀는 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정은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만나겠다고 요청했다. 사장과의 만남은 예상보다 더 강렬하고 긴장감 넘쳤다. 그날 재훈이 퇴근 후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는 사이 현정은 사장에게 직접 찾아갔다. 사장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현정의 결연한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그녀의 방문을 허락했다. 사장님,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어떻게 대우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참고 버텨왔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현정은 담담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은 처음에는 당황하며 반박했지만 현정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의 갑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당신은 직원들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그들을 기계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당신이 법적으로 어떻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현정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사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경고를 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증거와 자료들로 당신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현정의 말은 단호했고 사장은 점차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결국 현정의 말에 무언에 승복을 했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대화는 끝을 맺었다. 이 사건은 현정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며 남편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현정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재훈이 겪고 있는 괴롭힘은 단순히 회사 내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건강과 정신적 고통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남편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현정은 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재훈에게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만 해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재훈은 여전히 퇴근 후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현정은 그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있었고 그가 마침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재훈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알기 위해 그가 받는 전화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녀는 재훈이 받는 전화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사장이 전화를 걸어 재훈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욕하며 갑질을 하고 있었다. 이것도 못하나? 내 말대로 움직여. 내가 너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 내 기분에 맞춰서 일해. 사장은 재훈을 아주 신경질적으로 다루었고
현정은 그 상황을 그대로 듣고 있었다. 너 이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갑질을 해? 내 남편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겠어? 현정은 참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한동안 속으로 분노를 삼켰던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끊고 재훈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재훈은 놀랐고 현정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장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제대로 전하려 했다. 아, 너 대체 누구냐? 내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상사라고 생각하냐? 내가 지금 너랑 말하는 게 부끄럽다. 현정은 화가 나서 대놓고 사장에게 일침을 날렸다. 사장님은 지금까지 재훈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을 그렇게 대했겠지. 그렇다면 그건 모두 잘못된 일이다. 지금 바로 그 모든 일들을 폭로할 거다. 너, 내 남편에게 더 이상 그런 대우를 하면 내가 지금 당장 계약을 끊을 준비가 되어 있다. 사장은 당황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현정의 날카로운 말과 그가 던진 명함 한 장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의 몸은 떨리기 시작했고 현정의 말이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너를 두고 보지 않을 거야. 사장은 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현정은 그를 놓치지 않았다. 너는 재훈에게 그런 방식으로 대할 수 있지만 내가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게 될 거야. 현정은 그의 명함을 내밀며 다시 한 번 말했다. 너 지금 당장 계약을 끊을 준비가 되어 있어. 내 남편은 더 이상 너에게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사장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변했고 그가 느낀 두려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현정의 말은 그를 압박하며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게 만들었다. 이제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사장에게 돌아갈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불안이 그를 덮쳤다. 현정은 이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끝까지 강하게 대응했다. 사장은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이 그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다. 너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현정은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사장님, 당신은 이제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 내가 이미 자료와 증거를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많을 거야. 그래서 이번 사건은 내가 끝내기 전에 절대 종료되지 않아. 현정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지금까지 자신과 재훈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든 사실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사장은 여전히 현정의 강한 대응에 당황한 상태였지만 그 역시 쉽게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그는 눈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이 점차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너, 이게 끝이 아니야. 나랑 싸우겠다는 거야. 사장은 그렇게 말하며 방어적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현정은 더 이상 그에게 용서를 줄 생각이 없었다. 현정은 강력하게 사장에게 경고했다. 너는 이제까지 저지른 모든 일들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걸 끝내지 않으면 너는 이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가 재훈과 우리 가정을 지킬 거야. 너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힐 수 없어. 그녀는 차갑게 말을 마쳤다. 사장은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재훈을 괴롭히며 저지른 모든 행동들은 결국 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었다. 현정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결정을 확고히 했다. 이 사건은 그녀와 재훈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했다. 현정은 더 이상 남편을 지키기 위해 숨지 않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직시하며 사장과의 마지막 대결을 시작했다. 현정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강한 분노와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재훈이 겪고 있는 괴롭힘과 부당함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결심했다. 사장이 재훈에게 한 모든 갑질과 괴롭힘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고 그가 저지른 악행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회사에서 사장 주최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일이 벌어졌다. 사장은 평소에도 직원들을 얕잡아보는 태도를 보였지만 술에 취한 그날 밤 그의 본성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현정은 그 자리에 초대되지 않았지만 재훈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사장의 성희롱과 부당한 태도에 대해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현정은 결단을 내리고 그날 회식 자리에 직접 나타났다. 재훈이 나쁜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참지 않게끔 현정은 사장에게 직접 경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사장은 자신이 취한 만큼 무례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내뱉었다.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 여자랑 결혼했다고. 사장은 술에 취한 채로 재훈의 아내인 현정을 향해 성희롱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그 순간 현정은 가슴속에서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사장이 할 말이야? 현정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마치 폭탄처럼 회식 자리의 공기를 짧게 쪼개었다. 사람들이 그 순간을 깜짝 놀라며 지켜보았다. 현정은 그를 향해 술잔을 손에 쥐고 사장의 앞에 서서 말을 이어갔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보여줘. 너한텐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지. 그리고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술잔을 사장의 얼굴에 붓기 시작했다. 소주가 사장의 얼굴을 적셨고 그의 표정은 한순간에 굳어졌다. 사장은 놀라며 움찔했지만 현정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술에 취해 웃고 있던 표정 대신 급격히 부끄러움과 당황이 어우러진 복잡한 표정이 드러났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무엇일지 깨닫기 시작했다. 현정은 사장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놓칠 수 없었다. 사장의 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현정에게는 승리의 순간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사장은 자신의 무릎을 꿇고 현정에게 사과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제발.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너무 취해서 그랬습니다. 사장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몸은 더 이상 자신감을 내비칠 수 없었다. 현정의 강력한 한 방에 사장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 상황을 당황스럽게 바라보았고 현정의 결단력에 놀랐다. 사장이 그동안 아무리 자신을 위협하며 강하게 나왔어도 현정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 모든 고통과 모욕을 견딘 끝에 이제 그녀는 사장 앞에서 진정으로 승리한 것이다. 그녀는 사장이 겪어야 할 수모가 그만큼 커지길 바랐다. 그동안 재훈이 겪어야 했던 모든 상처와 괴로움이 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사장은 더 이상 회식 자리에서 떠날 수 없었다. 그의 무릎이 바닥에 닿으면서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깨어졌다. 그는 현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의 사라진 자존심과 멈춰버린 유지는 그를 더 이상 사장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 만들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면서 그의 내면에서는 혼란과 부끄러움이 커져만 갔다. 이제 그만해주세요. 이 상황을 끝내주세요. 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현정에게 애원했다. 그는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했다. 그는 사라졌던 그의 힘을 되찾을 수 없었다. 현정은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다. 너는 이미 너무 늦었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할 시간이다. 현정은 그의 무릎을 꿇게 만든 그 순간 그녀의 복수와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었음을 느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단순히 사적인 복수가 아닌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현정은 이 승리로 자신이 모든 것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더 나아가 사장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부당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사장은 그날 이후 그의 회사에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했다. 그가 모든 권력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날 현정과의 대면 후로는 전혀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현정은 이제 그를 법적으로 고소하고 그의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계획을 세웠다.
모든 부당한 행위와 괴롭힘을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며 현정은 이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갔다. 내가 그동안 한 일들이 이제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와 재훈은 더 이상 그런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 내가 너의 모든 행동을 밝히고 끝장을 보겠다. 현정은 결심을 다지며 이 한마디를 남겼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으며 그 누구도 그녀의 결정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다. 사장의 무릎을 꿇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은 단순히 사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정이 자신과 재훈을 위한 정의를 세운 순간이었고, 이제 그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장이 겪어야 할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현정에게는 진정한 승리로 남을 것이다. 사장이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려 했지만 현정은 그를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현정에게는 사장의 사과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동안 재훈이 겪었던 고통과 사장이 저지른 부당한 갑질, 그리고 그로 인해 불거진 문제들은 단순한 사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현정은 깊이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남편과 함께 사장에게 맞서 싸워야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정은 사장에게 직접 대면했던 날, 그의 모습에서 드러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목격하며 더 이상 그가 나쁜 행동을 계속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사장이 저지른 갑질과 괴롭힘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해.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이 회사와 계약을 끊고 그의 모든 부당한 행동을 드러내야 해. 법적으로 그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해. 재훈은 처음에는 현정이 너무 큰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걱정했지만 결국 현정의 결단을 이해하고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자 사장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현정과 재훈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사장이 그동안 저지른 부당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현정은 그가 직원들을 괴롭히고 법을 무시하며 개인적인 권력을 남용한 사실들을 하나씩 세상에 알렸다. 그동안 사장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현정과 재훈의 행동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었다. 사장이 운영하던 회사는 결국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고 여러 차례의 소송과 법적 다툼 끝에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다. 직원들은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고 사장의 갑질과 부당한 행동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음을 알게 되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사장은 재정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리 잘못된 일을 저질러도 그 누구도 그의 뒷배를 봐줄 수 없었고 그동안 자신의 악행이 결국 돌아와 자신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현정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기대나 동정은 전혀 없었다. 너는 이미 다 끝났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야. 현정은 마음속으로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녀에게는 그 어떤 연민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남편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다. 사장의 몰락과 함께 현정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남편 재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현정은 과거의 아픔을 되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는 그동안 쌓아온 사업을 더욱 확장하기로 결심했다. 현정은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재훈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로를 지지했다. 재훈은 현정의 결단력과 강한 의지에 감탄하며 함께 미래를 준비했다. 재훈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현정의 지지 속에서 자신감을 얻고 두 사람은 함께 성장해 나갔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현정은 사업을 계속 확장하며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장의 몰락을 통해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자신 있게 그려갈 수 있었다. 현정은 사장이 몰락한 후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되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과거는 지나갔어. 이제 중요한 건 내 미래야. 현정은 그동안의 상처를 덮어두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사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완전히 승리했고, 자신과 재훈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현정은 결국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재훈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다. 이제 현정은 자신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현정과 재훈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시련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둘은 더 이상 외부의 힘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이제 끝나지 않았다.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들은 그들이 어떻게 함께 성장하고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이었다. 결혼 후, 재훈은 직장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비록 그가 사장의 부당한 갑질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새로운 문제들이 그들의 앞에 놓여 있었다. 재훈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의 압박과 고통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현정은 그런 재훈을 지지하려 했지만 그녀 또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둘은 이제 새로운 도전 앞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했다. 현정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녀는 자주 회의와 미팅을 참석해야 했고,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면서도 그녀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사업과 가정, 두 가지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재훈에게 더 많은 의지하고 싶었지만, 재훈 또한 자신의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했다. 재훈아, 너도 힘들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해. 내가 다 할 수는 없어. 너도 도와줘야 해. 현정은 재훈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현정아. 나도 너의 힘이 되고 싶어.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너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현정은 사업과 관련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있었다. 그녀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했고, 그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녀의 사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재훈은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해 중요한 시험이 가까워져서 모든 집중을 시험에 맞추어야 했다. 그들의 관계가 다시 한번 시험에 들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목표와 꿈을 이해하고 있었다. 현정아,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끝까지 시험 준비를 잘 할게. 내가 잘 해낼 거라는 걸 믿어. 재훈은 힘들게 말했다. 그는 현정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그가 이제껏 겪어온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현정은 그런 재훈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다. 고마워, 재훈아. 내가 있어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잘 할게. 우리는 함께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길을 이해하며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사업에서의 압박과 시험 준비에서의 압박을 함께 나누며 그들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런 가운데 현정은 자신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현정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녀는 사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사업을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현정은 자신에게 중요한 몇 명의 조언자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해. 현정아. 내가 보기엔 너는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한 친구가 그녀에게 말했다. 현정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재훈 역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점점 더 열정을 갖고 임하고 있었다. 그는 현정의 노력에 감동하며 자신도 그녀처럼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서로의 힘이 되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갔다. 현정은 사업을 확장하고 재훈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안정된 궤도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조건이나 성공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현정은 이렇게 말했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에서 오는 거야. 그 어떤 조건도 우리의 사랑을 넘을 수는 없었어.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시선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고 그 힘은 무엇보다 강력했다. 현정과 재훈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싸웠고 결국 진짜 사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압박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여정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